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날씨들의 연속입니다. 저번 날은 또 며칠 전에는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 춥더라고요. 그래도 또 이제 뭐 또 다시 또 20도를 넘어가면서 그런데 하여간 날씨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동영상을 찍으러 온 옆에 테이블에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도 감기 환자들 얘기를 하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더욱 신경을 고추 세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체온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써 뭐 한겨울에도 아아를 먹긴 하지만 요즘도 또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아아를 많이 드시는데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뭐 저 자신부터도 한 잔인가 먹어봤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에 이어서 파트 2의 5장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소금건강법 그래가지고 이제 110페이지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을 위한 소금건강법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태아가 생성될 때 모태의 체액에는 0.85에서 0.9%의 염분이 필요하다. 근데 소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의 체액 속 염분은 이보다 턱없이 낮은 0.3에서 0.5%에 불과하다. 이처럼 모태의 염분이 부족하면 우선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태아가 생성될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장애가 바로 신장이다. 이 신장은 뇌와 뼈, 생식 기능 등을 관장하기 때문에 만약 태아의 신장이 생길 무렵 모태의 염분이 부족하면 아기는 뇌와 뼈, 생식 기능이 약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또 우리 몸은 염분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당분으로 보충하는데 염분보다 당분이 많은 엄마에게서 인체의 조직과 신경이 허약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심하면 소아 당뇨를 유발하기도 한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양수는 0.9%의 생리식염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달달해졌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게 되면 신장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간신히 살았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뭐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라는 뭐 의미로 지금 쓰이지만 원래 간과 신장 덕분에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간과 신장은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해독입니다. 해독. 이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위험합니다. 막말로 이제 알러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땅콩 알러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땅콩을 먹은 그러니까 땅콩 버터를 먹은 아이와 접촉을 했다든지 부모가 아이에게 뽀뽀를 했다든지 했을 때도 알러지가 돋을 정도로 그 분자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몸에는 너무 지나친 그렇다고 뭐 소금을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싱겁게 먹는 거는 태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를 위한 소금건강법이 나오는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엄마 젖이 나오지 않는 3일 동안 엄마의 젖을 물려주긴 하되 아기의 입술을 물로 적셔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먹여서는 안 된다. 산모의 젖은 보통 출산 후 3일이 지나야 제대로 나오는데 이는 이 기간 동안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말라는 자연의 섭리인 셈이다.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온 아기는 태변을 배설하고 양수를 토해내야 하며 자신의 폐로 직접 호흡할 수 있도록 폐호흡에도 적응해야 한다. 요즘 병원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첫날부터 분유를 먹이라고 한다. 때이른 수유는 태변을 배설하고 폐호흡에 적응하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분유를 소화시키는 데 쓰게 만들어 아이의 심장을 약화시키고 황달을 일으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태변을 미처 배설하기 전에 수유를 하면 아토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태어나는 아이들 10명 중 4명이 아토피라고 할 정도로 아토피가 증가하는데 때는 때이른 수유도 한몫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엄마 젖이 나오기까지 아기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 하는 최초의 단식이다. 이거는 제가 뭐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강조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 뭐 소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 자연에서 사는 동물들은 바로 태어났을 때 바로 움직이지 못하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바로 뭐 태어난 지 20-30분 안에 일어서 걷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초유가 나오는 것도 3일 이틀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초유가 돌기 시작해서 먹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뭐 아토피만 얘기를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진짜 알러지든 뭐든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얘기고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태변이라는 것도 결국 탯줄을 통해서 엄마한테 영양을 공급받은 거고 아이의 몸이 생성될 때는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백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태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모유가 나오기 전에 지금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이 태변을 빼내지 않으면 아이한테 아토피라든지 천식, 비염 어느 것인지 다 걸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때 이른 수유는 태변을 배설하고 폐호흡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하도 고기를 많이 먹은 탓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고 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1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잔병 치레 없는 아이로 키우는 소금건강법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빈혈은 대개 염분 부족에서 비롯된다. 엄마들이 짠맛을 극도로 기피해 먹이지 않은 탓이기도 하고 좋은 소금 대신 인공화학염인 정제형을 먹여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이처럼 빈혈을 앓거나 허약한 아이들에게 죽염을 꾸준히 먹이면 빈혈이 없어지면서 허약했던 체질도 바뀌는 현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증이 없어지면 아이의 짜증이 줄고 혈색이 돌아오면서 행동도 차분해진다. 초콜릿이나 과자류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염분이 부족해 단맛을 찾는 것이므로 무조건 먹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죽염을 먹이는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다가 소변을 보면 키를 씌워서 옆집에 와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다가 자꾸 이불에다가 오줌 싸는 아이들은 신장 기능이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소금을 얻어다 먹였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금은 신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얻어오게 한 거예요. 뭐 자기네 집에 있는 소금을 먹어도 되지만 아이한테 그렇게 해서 나는 오줌 쌌어요라는 광고에서 각성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서로 아이들을 도와 키웠던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금으로 반찬을 해 먹이고 국을 해 먹이고 하면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오줌 싸는 것도 이불에다 오줌 싸는 것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들한테는 정말 소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좋은 소금 대신 인공화학염 정제형을 먹이다 보니까 소금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죠.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소금과 나트륨을 동일시한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착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7페이지에 몸속의 모든 노폐물을 배출함으로써 몸을 정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몸속에 노폐물은 그대로 둔 채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피부 치료만을 반복하는 것은 잠시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만 있을 뿐 아니라 아토피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아이는 장 청소를 시켜서 장을 다 흩어냅니다. 그 소금물로 장 청소를 시켜서 다 빼낸 다음에요. 그러다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이제 뭐 유산균이나 이래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아토피에서 구제를 해주고 줬었죠. 요즘 좀 안 하는 케이스가 많긴 하지만 또 여기서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 비염 축농증 중이염 대처법 그래가지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현대인 중에는 장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장에 문제가 생기면 비염이나 축농증이 생기기 쉬운데 코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머리도 막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비염과 축농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부터 돌보는 것이 순서다. 비염과 축농증 때문에 생긴 코 속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이때도 소금이 요긴하게 쓰인다. 그래서 사실 축농증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 아이들 그 어릴 때 눈에 넣던 약이나 먹이는 약병에다가 소금물을 좀 진하게 타서 코 속에 떨어뜨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싹 잡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근본적인 건 식생활 개선하고 뭐 해야 되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 숨통이 트이게 돼 있거든요. 또 위벽보호 및 알코올 해독하는 거에도
잦은 술자리로 인해 늘 속이 더부룩하고 숙취로 고생하는 직장인들에게 죽염이 특히 좋다. 죽염 속에는 위벽을 보호하고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 죽염을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위벽이 보호되고 잘 취하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술을 마셔야 하는 자리라면 이 때문에 오히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정도로 소금이 안 좋은 걸 흡착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고요. 소금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뭐 감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면 뭐 좀 그렇긴 한데 128페이지에 치매와 풍 예방으로 이제 하는 게 40대부터 죽염을 치매 녹여 먹으면 뇌세포가 줄어들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고 지연시켜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죽염으로 전처리한 뇌세포가 일반 뇌세포보다 더 활성화되고 건강하다는 사실이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다. 고민하는 분들은 좀 먹으면 좋죠. 또 잇몸 건강. 좋은 소금, 특히 죽염은 충치를 비롯하여 입안의 모든 염증을 예방한다. 특히 잇몸이 아플 때 잇몸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 윗잇몸은 위와 관련되어 있고 아랫잇몸은 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잇몸이 불편할 경우 아픈 잇몸과 함께 위 또는 장의 탈도 함께 다스려줘야 완치될 수 있다. 수시로 좋은 죽염을 입에 물고 녹여 먹으면 위가 좋아지고 장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입안의 풍치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좋은 소금이 염증을 다스리고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치약을 쓰시기 전에는 전부 다 사실은 굵은 소금 갖고 양치질을 하셨죠. 그래도 아마 아마가 아니고 저희보다 훨씬 튼튼한 치아를 갖고 생활을 하셨죠. 물론 뭐 음식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그래서 이제 양리 효과 뛰어난 죽염 간장과 약간장에 대한 또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항아리에 담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제 파트 3도 끝나고 이제 파트 4로 넘어가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소금 활용법 해가지고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4페이지에 보게 되면 가정에서 꼭 실천해야 할 소금 이용법 해갖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학 조미료의 독을 중화시킨다. 그러니까 화학 조미료 이제 우리는 미원 미풍 안 쓰지만 지금 다시다 뭐 다 그 계열이거든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외식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꾸준히 화학 조미료를 섭취해온 탓에 아예 그 맛에 적응을 해버려 몸에서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는다. 이미 적응된 사람이라 해도 어떻게든 화학 조미료의 독을 중화시켜 배설시키도록 노력해야 더 이상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화학 조미료가 섞인 음식을 먹을 때 죽염을 함께 먹으면 죽염이 화학 조미료의 독을 중화시켜 몸에 미치는 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전통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한다. 특히 이제 김치나 간장, 된장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간장도 아주 편하고 싼 간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간장이라고 돼 있나? 염분의 간장 이렇게 돼 있죠. 뭐 염산에 끓여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간장은 안 먹어야 되고요. 좀 비싸더라도 양조 간장이 붙어 있는 그 간장들을 드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단 거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간장, 된장 담을 수 있는 어머니 세대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간장, 된장을 담는 일이 어쩌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처럼 남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제 138페이지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채소는 미네랄 소금과 함께 먹는다예요. 채소는 반드시 미네랄 소금과 함께 먹어야 한다. 채소에는 다량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유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채식을 하면서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칼륨 가잉으로 인한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채소로 식사를 하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십시오. 온통 장기가 까맣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판정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가 더 소화가 안 되고 채소는 금세 소화될 거라고 하지만 우리 몸에서는 채소를 소화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얘가 더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그래서 소금으로 얘를 절여주지 않으면 칼륨 문제도 있지만 더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책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이고요. 또 무와 소금이 만나면 최고의 위장약이 된다 그래갖고 139페이지에 그래서 짠무나 깍두기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짠무도 좋고 그다음에 무생채도 좋고. 무 속에는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가 풍부해 예부터 속병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왔다. 무의 매운맛과 천일염이 만나 발효된 무김치는 위장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위장약이 된다. 또 임파선 쪽의 질환이나 폐질환, 신경쇠약증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이뇨작용도 뛰어나 노폐물을 배설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식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다시 또 한번 세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추가 들어오기 전까지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 그 이전의 선조들께서는 사실은 백김치를 드셨죠. 백김치 뭐. 140페이지에 이제 파트 4에 이제 2장이 나오면서 한국인의 건강 지켜온 전통 염장식품 그래가지고 우리의 전통식품이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것은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소금을 쓰기 때문이다. 아무리 발효가 잘 돼도 소금을 잘못 쓰면 소용이 없다. 정제염으로는 아무리 간장을 잘 담가도 전통 간장 고유의 맛과 영양을 흉내낼 수 없다. 천일염과 미네랄 소금을 써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담근 간장은 화상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정도로 뛰어난 항산화 물질이다. 이런 간장과 전통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활성산소가 함유된 음식을 가끔 먹어도 충분히 중화하고 해독해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 그냥 오직 나트륨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42페이지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훌륭한 공급원 김치에서 이제 김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 김치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백김치 소금으로만 담근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소금으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서 4장이 끝나고 이제 파트 5가 시작됩니다. 천일염의 재발견해가지고 150페이지에 1장이 시작되는 세계 소금 산업의 어제와 오늘 해갖고 쭉 나옵니다. 또 그래갖고 이제 호주와 멕시코 뭐 이런 얘기들 그쪽에서 생산되는 싼 그 소금들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소금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고 언제부턴가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웰빙문화와 갯벌 천일염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갯벌에는 다양한 미생물, 저소 규조류가 뭐냐면 조개와 갯지렁이 등의 먹이가 되는 미세 식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염생생물, 함초, 칠면초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염생식물이고요. 어패류, 뭐 어류 230여 종, 게류 193여 종, 새우류 74여 종, 조개류 58여 종 등이 서식할 만큼 영양 염료가 풍부하다. 또 갯벌은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2에서 10배 높은 자연 정화 능력까지 자랑한다. 갯벌이 드넓게 펼쳐진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적조의 발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처럼 뛰어난 자연 정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서해안의 바닷물이 동해안보다 지저분해 보이는 것은 바다에 부유하는 미세한 갯벌 구성물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갯벌이 있으면 굉장히 그건 자연의 보고거든요. 안타깝죠. 밀물과 썰물을 통해 갯벌은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하면서 비옥해지는 것이다. 서해안에서 나는 낙지, 쭈꾸미, 꽃게, 새우, 숭어, 민어, 조기, 바지락, 꼬막 등 해산물의 맛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것도 전남 신안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천일염의 미네랄 함량이 높고 맛이 좋은 것도 모두 갯벌의 비옥한 환경 덕분이다. 이거를 자꾸 메꿔가지고 또 뭐 땅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도 말이 많았었죠. 근데 진짜 갯벌에서 난 소금을 많이 먹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개가 됐고 이제 세계 최고의 소금은 무엇인가 해서 파트 6가 되는데 여러 나라 이제 이스라엘, 사해호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쭉 비교를 해놓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이제 뭐 근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가져다가 그 안에 이제 미네랄 함량이나 이런 걸 조사해 봤더니 역시 서해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이 최고더라라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적으로만 생각했던 그 소금이 과연 적일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책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뭐 제가 출판사에서 이거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천일염을 사다가 쟁여놓고 드시는 것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